네, 염승환의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개인분들이 어떤 종목 한 주 동안 매수하셨는지 화면으로 확인하고 추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목 올라와 있고 오랜만에 현대차, 기아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포진하고 있고요. KB금융 이슈에 있었던 신풍제약까지 좀 골고루 매수를 하셨습니다. 세 종목 정도 보도록 할게요. 어느 종목에 관해서 좀 코멘트 이사님 주실까요? 먼저 이제 LG에너지솔루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뜨거운 종목이죠. 네, 이제 요새 좀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악재가 한 번 있었죠. 2월 28일 날 그 1개월 보호회수 물량이 좀 풀려가지고 그날 이제 저점을 찍었고 점진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3월 10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제 코스피 200 편입 날짜예요. 그래서 다음 주 또 수요일이 선거고 그래서 그 보통 작년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도 그렇지만 코스피 200 그 편입이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수급이 유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던 경향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3월 10일 이후부터는 좀 주가가 또 약간의 변동성을 좀 겪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트레이딩을 만약에 내가 한다라고 봤을 때는 다음 주 월화 정도에는 좀 비중을 줄여놓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뭐 싸냐 비싸냐를 떠나서 계속해서 기관들이 좀 편입을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피 100이 편입되면 이제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편입이 끝나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이제 도움받을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펀더멘탈로 갑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 3사가 이제 2차 전지 앞으로의 매출과 성장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는 일단 좀 오르면 아마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월화 정도에 일단 좀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에 비중을 줄이자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반면에 조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종목도 이사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역발상인데 현대차, 기아도 이제 정말 걱정들이 크셨잖아요. 네, 오늘 좀 기대감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오늘 뭐 정말 다행이고 이게 사실 뭐 러시아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거 감안해도 너무나 과했고 그러니까 주가가 최악을 좀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기아 같은 경우는 PER이 5배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그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한 주가 하락 아니었나. 더 나쁠 건 없다. 그리고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은 좀 재개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최악의 시점은 지나가고 있고 러시아 리스크도 이게 판매가 감소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도 올해 기아의 글로벌 판매는 어쨌든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그 기아의 인베스터 데이가 열렸는데 거기서 기아가 2026년에 시가총액 100조 원을 목표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29조거든요. 그러니까 3배 정도 주가 오를 것으로 지금 목표치를 잡아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현대차, 기아에 뭐 이제 악재들은 다 노출이 됐으니까 전기차가 얼마나 좀 잘 팔릴지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지금은 어쨌든 너무 싼 구간인 것 같습니다. 비중을 가격적인 늘려가야 된다. 메리트는 충분한 구간,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는 의견을 현대, 기아 쪽에서는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어느 쪽에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그 KB금융입니다. 요새 이제 그 금융주를 갖고 온 게 금융주가 한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조금 아리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지금 요새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증시랑 좀 반대로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랐고 좋으니까 빠지고 있는데 이게 금리 때문이죠.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봤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처럼 속도 조절 좀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긴축 속도가 좀 제한될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멘텀이 좀 꺾이면서 주가 빠졌는데 그리고 또 많이 올랐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좀 빠졌지만 저는 은행주가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차피 지금 명확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렇지만 이미 일어난 미래가 있잖아요. 금리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건 뭐 이거를 부인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투자자분 중에. 그래서 향후에 금리는 계속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그 속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빠졌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또 저평가 메리트가 높아지는 구간이니까 지금은 비중은 늘려가시고 지금 또 최근에 주가 빠지면서 배당 수익률이 또 5%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배당도 여전히 좋으니까 지금은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순매수 종목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투자 노트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노트에 담겨 있을까요? 자, 이번 노트의 내용입니다. 지금 믿고 담아볼 실적 호전 저평가주는 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사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적 좋고 저평가된 종목 없을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어느 종목 보고 계실까요? 많진 않은데 진짜요. 하루에 하나씩은 꼭 나와요. 그래도 네. 하나씩은 나오네요. 요새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계속 하잖아요. 네. 매일매일.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또 깜짝 놀랐던 게 어제 덴티움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 주가 20% 올랐거든요. 근데 그 증권가 예상치가 예상으로 봤더니 올해 PER이 10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저평가된 기업들인데 실적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도 한 2개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가 유비벨록스라고 이것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요 22% 증가했는데 예상보다 19% 더 잘 나왔고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신용카드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신한카드나 뭐 토스뱅크나 뭐 이런 데 이제 주는 거죠. 만들어서. 그럼 공급처 자체는 굉장히 분명한 종목이네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고 그다음 블랙박스 관련된 회사예요. 블랙박스도 제조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BMW에 납품했다는 얘기도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래는 뭐 이게 소비자 대상으로 블랙박스를 뭐 제조해서 판매를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직접 완성차 업체에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허가를 작년에 취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회사가 그 아이나비의 블랙박스 그 주행 데이터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금융상품 같은 뭐 보험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요새 커지는데 거기에 또 적합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신용카드, 블랙박스, 마이데이터, 블랙박스 하면 또 자율주행과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실적까지 좋은 그런 좀 성장주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무엇보다 퍼가요 6.9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메리트가 있는 저평가돼요. 구간이군요.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유비벨록스 주셨고요. 저평가 종목이 많이 보였다고 하시니까 한 네. 종목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쪽에 있을까요? 호전시럽이라고 생소하실 텐데 의류 OEM입니다. 그러면은 실적도 호전될 수 네, 있는 좋아요. 맞습니다. 이름처럼. 그러니까 OEM 하면은 뭐 한세시럽 영업무역 딱 떠올리실 네네. 텐데 호전시럽도 OEM 회사인데 주 고객사가 어디냐면 노스페이스예요. 노스페이스 그 또 룰루레몬, 네. 언더아머 같은 미국의 유명한 기능성 스포츠 의류 있죠. 그러면 뭐 영어무역과도 괴를 같이 네, 하고 괴를 있는 좀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 이제 고기능성 스포츠 의류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번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고 예전 증권가 예상치를 133%나 상회할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왔고 리오프닝도 수혜주잖아요, 사실. 네. 예. 그리고 PER도 한 7.8배에 좀 불과할 정도로 뭐 한 10배는 받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좀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전시럽도 지금 주가가 작년에 전환사채 좀 발행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폭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횡보하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리스크는 다 제한됐고 그 전환사채도 인도네시아 공장 증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허투루 쓰는 건 네. 아니니까 한번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평가된 종목을 본다 그러면 좀 사이즈가 큰 쪽을 봐야 되나 아니면 탄력성을 봐야 되나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호전시럽의 포인트로 본다면 좀 사이즈가 작고 탄력도가 높은 리오프닝주가 지금은 괜찮은 접근 뭐 방법일까요? 사실 그게 뭐 이렇게 뭐 어느 게 뭐 탄력도가 있다 이걸 떠나서 제가 이제 요새 종목을 보는 좀 컨셉이 뭐냐면 사이즈보다도 어쨌든 좀 뭐 이게 중소형주라도 상관이 없어요. 퍼가 낮을수록 좋아요. 예, 지금 두 개 다 10배 이하잖아요. 네. 근데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 아하. 예, 그러니까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평가 종목을 네. 봐야 되는 시기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양대 지수 다행히 탄력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개인 쪽에서 매도하는 물량은 조금 늘어나곤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방어 물량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수급 현황 그리고 탄력도 확인을 하시면서 2부에서 그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